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자, 여러분들 화학에서요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능을 봐도요 요 파트가 가장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제 생각인데 각 그 테마별로 클릭수를 본다면 여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이거 어렵다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이 부분은요 일단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난 이렇게 풀겠다. 저 문제? 너는 저렇게 생겨도 난 이렇게 풀겠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됐고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자기만의 어떤 로직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많은 풀이 과정 중에 하필 선생님이 주장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문가야. 내가 풀어봐도 훨씬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자 라고 하는 것만 지키신다면 양적 관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적 관계 먼저 한번 보면서 학습 목표 잡아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한번 와보세요. 이번 강의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더하기, 뭐 화살표, 뭐 더하기,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양적 관계를 이용한 계산 능력을 키우자 이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양적 관계가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어려운가를 관찰해 봐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못하는가. 못하는 그 원인을 빨리빨리 제거해 놓으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화학 반응식 만들기가 안 되면 양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식을 못 만들면요, 혹은 반응식을 못 쓰면, 혹은 반응식을 읽지를 못하면 이 강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응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뭐가 나와 있냐면 EH2 더하기 O2 더하기 EH2O. 자,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뭐냐?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보고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런 거 나오죠? G, L, 그렇죠? 그러면 쓰세요. 이거는 S라고 써 있으면요, 이거는 고체입니다. 솔리드, 고체. L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죠, 액체가 됩니다. 액체. 그 다음에 G라고 써 있으면 기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Q라고 써 있잖아요. AQ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수용액.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건 암기. 이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상태. 우리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 지금 고체예요. 우리 액체예요. 우리 기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상태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숫자 있죠? 개수. 이걸 개수라 그래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습니다. 자, 요 개수를 뭐라고 하느냐? 개수. 이 개수가 바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몰수입니다. 몰수. 개수가 바로 몰수다. 그래서 2대 1대 2로 있고요. 자, 이거 읽을 수 있죠, 여러분들? H2 수소, O2 산소, H2O 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반응은 뭐냐면 H2 2몰이 2분자 혹은 2몰이 만나서 산소 1몰과 반응하게 됩니다. 누굴 만나서 산소 1몰과 만나게 되면 물 2몰이 나옵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자판기를 떠올리세요. 자판기를 떠올려가지고 수소가 해당하는 기체 수소를 2몰을 집어넣고 산소 1몰을 집어넣게 되면 땅 하고 나오는 게 물이 얼마 나온다? 2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 빼버리고요. 오케이? 그러면 반드시 수소 2몰과 반드시 산소 1몰이 반응한다. 즉 2대 1로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퀴즈. 자, 그러면요, 수소 2몰과 산소 2몰을 집어넣으면 물은 얼마큼 나올까요? 이런 얘기예요. 물은 역시 2몰밖에 안 나오죠.
왜요? 아니 생각해봐요.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 안 가시죠? 이게 법칙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법칙인데 수소 2몰과 산소 2몰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2개 쓰고 하나 쓰고 1개 남아 있겠죠. 그래요. 하지만 물이 만나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몰 나옵니다. 2 더하기 1이 3이 아니에요. 화학에서는. 오케이? 자, 이런 법칙을 좌우하는 게 뭐냐? 바로 계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계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수비를 못 맞추는 사람은요, 양적 관계를 못 하게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도 먹고 있지만 초코파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초코파이. 자, 초코파이는요, 이렇게 빵이 있고요. 이렇게 하얀 거 있어요. 마시멜로우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빵이 있습니다. 자, 초코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코빵이 반드시 2개 필요하고요. 마시멜로우가 반드시 1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래야 초코파이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초코빵을 100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코파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0개는 만들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시멜로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초코빵은 100개인데 마시멜로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초코파이 몇 개 만들어요?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빵은 몇 개 남아요? 98개 남아있겠죠. 그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마시멜로우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 초코파이 먹으라 그러면요, 이런 애들 꼭 있습니다. 요거 하얀 것만 어떻게 먹고 하얀 것만 남기는 게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하얀 것만 남겨놔요. 그런 애들 꼭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초코파이 묘미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초코파이를 앞으로 보면서 맞다. 이 파이를 만든다면은 빵 2개와 뭐에 하나? 마시멜로 하나구나.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마시멜로우가 100개고요. 초코빵이 2개예요. 그럼 이 초코파이를 지배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빵이죠. 빵 몇 개 초코파이죠. 빵이죠. 초코파이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어떠한 누가 영향을 줄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 관계를 보는 거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예를 들고 나서 다시 한번 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판기를 생각하면서 EH2 상태 변화 뺐어요. 상태 표시 뺐습니다. 더하기 O2 더하기 EH2O라고 계수가 나오는 순간 이들은 2대 1대 2로 반응합니다. 이 얘기예요. 봤죠? 그래서 반응식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몇 대 몇 대 몇으로 만나는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수 맞추는 것에 이제 올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계수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예제를 가지고 계수 맞추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을 딱 보시면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안 써줘요. 한글로 주겠죠.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 왼쪽은 뭐라고 하냐면요, 반응물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반응물질. 화살표 오른쪽은요, 생성물질. 화살표 왼쪽은 반응물질, 오른쪽은 생성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반응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에는 아주 묘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원자의 수와 그 종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수소가 있으면 오른쪽도 있어야 되고요. 화살표 왼쪽에 수소가 있으면 화살표 오른쪽에 수소 있어야 되고, 왼쪽에 질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질소가 있어야겠죠.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니다. 반응물질의 N2예요. N이 2개 있죠. 오른쪽 봤더니 N이 하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있으면요, 노벨 화학상 받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개수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개수 맞추기. 뭐라고? 개수 맞추기. 자, 이런 순간 수소는 몇 개가 돼요? 그러면은 6이 되죠. 6. 6이 되기 때문에 앞에 개수 3을 집어넣으면서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CH4, O2, CO2, H2O. 자, 이것은요. 반응 물질에 탄소가 있습니다. 짠 봤더니 탄소 똑같죠? 그럼 개수 일치된 거니까 맞추지 마시고요. 반응 물질에 수소가 몇 개예요? 4개 있죠? 짠 봤더니 2개밖에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개수 2를 맞추게 됩니다. 봤죠? 그러면 생성 물질에 산소가 2개 있고 이렇게 만나니까 2개 있죠? 그래서 총 산소의 개수는 4개가 되는데 여기는 O2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개수가 2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1대 2 반응이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미정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막 계산하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거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재면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 다 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아, 이렇게 재는 거구나. 51페이지의 주된 내용은 개수 맞추는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들? 개수를 못 맞추면요. 여러분들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개수 맞췄다고 치고 다음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는 거냐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림. 자, CH4 메테인입니다. O2 나와 있죠? 근데 O2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런 두 덩어리를 앞에 개수 2로 씁니다. 아, 그렇구나. O2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래서 개수가 2가 되는구나. 얘는 한 덩어리니까 개수가 1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분자수를 2라고 써주는 거야. 분자수를요, 이렇게. 그 다음에 CO2 한 덩어리. H2O 몇 덩어리? 두 덩어리.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2가 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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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아, 다 기체 상태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탄소의 수 세볼게요. 탄소 몇 개예요? 1개죠. 여기 보세요. 1개. 뭘로 한다면 1몰개, 1몰개. 자, 수소 몇 몰? 4몰. 여기 몇 몰? 4몰. 봤죠, 여러분들? 똑같죠? 산소는요. 총 4몰. 여기는 2개, 여기 2개 해서 몇 몰? 4몰. 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동일하구나. 확인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수를 잴 건데 이거는 이제 1대 2대 1대 2다. 괜찮죠? 그 다음에 질량은요. CH4 1몰이 16g이고요. O2는 32가 2 있으니까 얼마큼이야? 64g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요. 이산화탄소는 44g.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물은 18이 2개 있으니까 36g.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반응 전에 봤더니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과 같아요. 이런 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를 보겠습니다. 부피를 본다면 1몰이니까 0도씨 1기압이라면 몇 리터? 22.4리터. 정말 지겹게 얘기했죠. 0도씨 1기압 22.4리터.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2몰이니까 얼마큼이에요? 44.8리터. 1몰이니까 22.4리터.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가 만약에 수증기라면 여기가 얼마예요? 44.8리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아닐 경우가. 지금은 여기가 L이죠. L이면 여기 뭐예요? 44.8리터가 나오는데요. 나와요. 그런데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죠. 0도씨 1기압. 자, 보세요. 우리 교재에는 여기가 L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0도씨 1기압에서는 L로 하겠다. 즉, 주목. 0도씨 1기압에서는요. H2O가 액체 혹은 고체일 수가 있어요. L로 써놨다면 나는 액체로 보겠다. 이 얘기고요. 여기다가 책과 달리 제가 G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기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큼이야? 44.8리터다 라고 한 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기체라면 2몰이니까 44.8리터 맞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yes라고 한 분이 있고 no라고 한 분이 있어요. yes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요. 공부를 잘못하신 겁니다. no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2몰이니까 44.8리터 맞잖아요. 맞아요. 0도씨 1기압이라면 그것이 44.8리터가 맞습니다. but
중요한 건 물이 기체가 되려면요, 적어도 1기압에서 100도가 넘어야 돼요. 온도가 크다고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44.8보다는 훨씬 더 큰 숫자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주목하세요. 0도씨 1기압이라면 2몰이 44.8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여기 G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려면, 물이 기체가 되려면 적어도 몇 도 넘는다? 100도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에서만 44.8이고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44.8보다는 클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L로 돼 있어서 여기가 없다고 표시한 거예요. 저는 G로 해놓고 더 첨가해 준 거고, 이런 게 방송 보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정리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막 듣고 나서 그게 뭐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숫자 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게 화학 반응식인데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정보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그 정보를 파악해 보고 싶다. 그러려면 일단 만들어 보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화살표 가지고 왼쪽 오른쪽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2단계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나타낸다. 여기까지. 3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여기가 핵심이지. 이걸 또 무슨 동그라미 치고 쓰고 있어요. 쓰지 않는 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네 번째, 물질의 상태를 표시한다. 됐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우리가 쓰는 식이 그렇게 돼 있구나. 거기까지가 끝. 외울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만 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외우셔야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 그렇죠? 써서 외우지 마세요. 상상하세요.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다.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다.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다. 몰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다. 몰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다. 그러면 개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 세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왜? 몰수, 분자수. 그렇죠? 그런데 기체의 부피의 비가 되긴 하는데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있다면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 몰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 분자수의 비는 기체 부피의 비. 좋아요. 그런데 질량의 비율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목.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 2대 1대 2죠? 그러면 몰수의 비가 1대 2대 1대 2죠? 기체도 만약에 부피가 만약에 이게 기체라고 가정한다면, 오케이? 0도씨 1기압을 가정하고 다 모든 걸 가정했습니다. 그냥 0도씨 1기압이라고 하고 기체라고 가정하고 여기 44.8이라고 합시다. 그냥.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1대 2대 1대 2 부피의 비도 맞죠? 개수의 비도 맞죠? 몰수의 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질량은 1대 2대 1대 2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질량의 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해를 살까봐 수증기라고 가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가정하고 0도씨라고 가정했을 때 44.8이라고 억지로 얘기해놓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정말로 수증기가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0도씨 1기압이란 말은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0으로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0도씨로. 자, 그래서 이 개수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물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거 조심하게 다가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 한 발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양적 관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몰 지도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아, 이거는 좀 한번 꼭 설명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좀 꺼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을 때 어떻게 몰로 갈 거냐.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의 부피가 있을 때 어떻게 갈 거냐? 그럼 질량이 있으면 나누기 화학식량 M 이렇게요.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 부피 나오면 나누기 22.4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몰을 만들고요. 또 몰이 있으면 곱하기 화학식량 해버리면 질량이 나오고 곱하기 22.4 하면 그들에 해당하는 부피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L로 표시하겠죠?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요. 몰수는 M분의 W다. 제가 주장하는 기준분의 자기 거다. 이 기준이 만약에 질량이면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그렇죠? 아니면 뭐 다 통틀어서 화학식량 이렇게. 그 다음에 부피라면은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하기 전에 저랑 같이 한번 약속을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지금 쭉 한 20여 분 흘러갔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주장한 건 뭐예요? 바로 개수의 비를 맞춰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개수비 못 맞추면 안 돼요. 안 되고 꼭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이 앞에 강에서 몰수 계산 막 했잖아요. 몰수 계산이 안 되면 여긴 계산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무언가를 하나만 딱 보여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주목하시고요. 잠깐 졸았거나 아니면 약간 나태해 있다면 어깨 딱 피시고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여러분들의 양적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으세요. 예, 저 양진석이에요.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아요. 보세요 한번.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허세를 피우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떤 게시판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러나 너무 자신감이 자만심인가? 자신감이 많아요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방송에서 그러면 저 조금 하니까 조금만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선장이 아니 축구 감독이 이번에 경기 어떻게 하십니까? 우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는 한 10등 정도만 하면 돼요. 이런 감독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자신감 가지시고 하면 되고요. 열심히 한다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열심히는 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한다. 내 생각에. 해야 될 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을 때 또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에 충실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거 잘 듣고 결과를 잘 내보자고. 자, 보세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성실히 한번 해보자고. 자, 갑니다. 양적 관계를 공부하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에 대해서 제가 주로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탄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CO2가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상태의 변화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출제위원이 뭐라고 하냐. 탄소의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 연소라는 의미에서 산소 집어넣고 CO2까지 써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체, 이거는 기체, CO2도 기체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물어봐요. 탄소가 즉 뭐 흑연이 됐건 숯이 됐건 만약에 12g을 사용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정보가 왜 나온 건가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12g? 그러면 원자량이 10이니까 얼만큼이야? 아, 1몰을 사용했구만. 이렇게 딱. 반드시 뭐가 나오면 반드시 몰로 바꿔라. 오케이? 반드시 몰로 바꾸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이제. 조건을 볼게요. 탄소가 12g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 이거 1몰이구나.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 CO2 어쩌라고 할 때 여기다가 반응 전 꼭 쓰세요.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짠 긋고 반응 후. 다시 한번 자 따라하세요.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안 따라한다. 안 따라요. 안 따라하면요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반응 전에 있는 몰수를 써주는 거예요. 몰수를. 자, 반응 전에 탄소가 1몰 있어요. 그래서 1몰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보세요. 여기 개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1이죠. 그쵸? 이 개수의 비가 바로 반응하는 몰수의 비입니다. 다시 한번 개수의 비가 반응하는 몰수의 비예요. 우리가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 몰수의 비는 부피의 비, 부피의 비는 기체의 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말이 부피는 기체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그 말 중에 하나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반응이란 말이 빠져있어요. 반응하는 몰수의 비예요. 반응하는 몰수의 비. 자, 1몰이 반응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다 반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0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1이 다 반응했죠? 그러면 1대 1로 반응하니까 반응 물질은 빠지고, 자, 몰자 집어넣고요. 생성 물질은 더해주는 거예요. 반응 물질은 빠지고 생성 물질은 더해준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서는요, 이 탄소가 1몰이 다 반응하려면 적어도 산소는 1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홀랑 다 반응하고 0에서 CO2가 1몰이 생겨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주목. 지금 외울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반응 전, 반응 후 요 틀을 외우는 거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 개수의 비만큼 반응의 비로 내려줄 거고요. 비율이. 그 다음에 반응 물질에는 빼기, 생성 물질은 더하기 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에 내는지 자 보겠습니다. 53페이지 가시고요. 53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질량과 질량과의 관계에서 어쩌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뭐가 나왔냐? EBS 이 뉴탐스런 책에서는요. 이 관계를 질량, 부피를 두고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큰 틀은 뭐냐? 이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탄소 혹은 숯 12g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CO2까지 갈 때,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탄소 12g을 완전히 연소시키면요, 몇 몰이야? 이것이 1몰이 되겠다. 그렇죠? 왜요?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니까. 그러면 1대 1로 반응하니까 CO2는 어찌 됐건 간에 1몰이 나오게 되겠죠. 1몰은 얼마큼이에요? 분자량 44분의 W니까 그때 질량은 얼마냐? 44g입니다. 라고 하면 끝! 봤죠? 이 문제만 나오나요? 그쵸? 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식이 없다면 얘가 1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시멜로우 얘기예요. 초코파이 얘기고. 보세요. 규칙이 1대 1이다. 이 얘기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다음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하고요. 잠깐만 불을 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칠판을 보면 안 돼요. 저쪽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철, 광석에서, 이거 주관식 잘 나옵니다. 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고, 일산화탄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이런 거. 일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철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여기까지 쓸게요.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라고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물론 이 정도 철광석이 Fe2O3 정도 써주고요. 더하기 일산화탄소니까 CO, 화살표 철 되고요. 더하기 CO2 여기까지는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여기를 W. 요즘에 Z라고 하면 애들이 웃더라고요. 네, 저희의 꼬마도 Z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빠 지야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저희 때는 Z였어요. 근데 요즘엔 G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X, Y, Z, W를 맞춰봐라. 이런 문제가 더 아름다운 문제예요. 이거를 알려줘 버리면 좋죠. 근데 알아봐라 이 말입니다. 알아보죠. 뭘 딱 반 긋고 뭐라고? 왼쪽이 반응물질, 오른쪽은 생성물질. 상태는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철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이쪽에도 반드시 몇 개 있다, 철이? 두 개 있다. 너는 그러면 Z가 바로 2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거는 나중에 한다. 흩어져 있는 건 나중에 한다. 자, 그러면 얘가 2니까 요거 안 했네요. 쭉 갔을 때, 아, X는 1로 둬야지만이 얘가 2가 되는구나. 그죠? X를 1로 해야지만이 Z가 2가 되는구나.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탄소가 있는데요. 이쪽도 탄소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탄소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소를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헷갈리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쪽에는요. 산소가 3개 있고요. 여기는 현재 하나 있어요. Y계가 있죠. 쭉 더하면 여기는 얼마큼이에요? EW가 있죠. 이렇게. 식은 하나고 미수가 2개예요. 그 다음에 이쪽 Y하고 이쪽 W하고 한번 똑같겠죠? Y하고 W는 같다. 이렇게요. 집어넣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왜 W가 같냐? 요 개수가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식으로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3 더하기 Y는요, 2Y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얼마큼이에요? Y는 얼마큼이다? 3이다. 그쵸? Y는 3이다. W도 그러면 3이 되겠다. 곱하기니까 여기는 6이 되겠네. 맞네요. 그래서 3이 되겠고 여기가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죠. 됐죠? 이렇게 수식을 풀면 돼요. 저는요, 이 과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이 과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식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식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그러면은 이 내가 목적하는 바에 1을 집어넣고요. F2가 2개죠.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5가 3개고 여기가 5가 2개예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탄소는 무조건 맞는 거니까 산소의 개수를 맞추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1, 2, 3,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 되면 뭘 쓴다?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쵸? 하다가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걸 쓰는 거예요. 안 되면. 근데 안 되면 써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것이 마치 뭐 매뉴얼인 양 썼다. 그러면은 양적 관계는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양적 관계 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식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맞출 때까지 최선을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1이나 2나 3을 집어넣으면서 확인해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미정계수 방정식이나 아까 전처럼 뭐 조합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반응식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식이 쫙 나왔어요. 아유, 베리 땡큐 하죠. 왜? 개수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제죠. 그렇죠? 삼산화 2철을 160g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키면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나는 보지 않겠다 이 말이야. 충분한 양이니까 나는 관계없다. 그 얘기고요. 철이 얼만큼 나오느냐, 몇 g이냐 이 얘기죠. 일단 관계 규명할게요. Fe2O3하고요. 철하고 몇 대 몇 관계? 1대 2의 관계가 되네요. 무슨 관계? 개수의 관계. 무슨 관계? 개수의 관계. 그러면 몰수도 1대 2죠. 자, 근데 철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뭘 하면 안 돼요? 예.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1대 2 관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질량의 비는 개수의 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Fe2O3가 160g이 나와 있다면 재빨리 개수의 비가 1대 2니까 빨리 뭐로 바꿔야 돼요? 하나, 둘, 셋. 뭐로 바꿔야 돼? 이게 안 나오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개수의 비가 나왔어요. 1대 2로. 뭐로 바꾼다? 몰수로 바꾼다. 뭐로 바꾼다? 몰수로 바꾼다. 몰수. 무조건 몰수예요. 그러면은 몰수가 얼마냐? 자, 철이 얼만큼이에요? 56 곱하기 2고요. 산소가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만큼이에요? 160이 나오죠? 그래서 160분의 160 해가지고 1몰이구만. 그렇죠? 현재 1몰입니다.
자, 그러면요. 개수의 비가 1대2니까 몰수의 비도 1몰일 때 나도 나는 2몰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개수의 비가 1대2, 몰수의 비도 1대2가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는 바로 여기서 몰수를 빨리 구해서 갖고 와서 비례로 확인해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우선 단위는 제가 생략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은 뭐예요? 철이 몇 몰 나온다? 2몰 나온다. 그럼 철이 얼만큼이에요? 56이니까 곱하기 2 하면 얼만큼이에요? 112g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12g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양적 관계에서 이제 시작을 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좀 가겠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부피와 부피의 관계. 부피와 부피의 관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체인 경우에는요. 개수의 비율이 뭡니까? 바로 부피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나온다면요. 굳이 몰수로 안 가고 개수가 나오면 그냥 부피로 바로 치환시켜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허나 질량의 경우에는 개수의 비가 질량의 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로 간 거예요? 몰수로 갔다가 진행을 한 거야.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보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암모니아 기체를 10리터를 얻기 위해서 10리터 이것이 10리터를 얻기 위해서는 질소가 얼만큼 필요하냐. 보세요. 질소하고 암모니아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1대2로 반응합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10리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질소가 얼마 필요하냐? 5리터가 필요하겠다. 왜? 1대2도 1대2가 1대2니까 개수의 비가 바로 부피의 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 바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몰수를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무조건 몰수로 가는데 안 갈 때는 언제냐? 아니 개수의 비하고 부피의 비가 같기 때문에 반응하는 부피의 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1대2는 1대2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5리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공부한 걸로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요 1대2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시멜로우. 이게 뭐예요? 초코빵. 초빵이라고 해요. 초빵. 그러면 내가 지금 초코파이를 10개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초코빵이 10개가 있다. 내가 현재 지금 초코빵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만들려면 최소한 마시멜로우가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초코빵 얘기하니까 저 사람 무슨 이상한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일반화학이라고 대학 과정에서 공부하시면 이거를 샌드위치로 얘기해요. 샌드위치. 더 복잡해. 빵 2개 있고요. 뭐 샐러드 있고 뭐 있고 막 있어요. 결국 어떤 물질이 만날 때는 이렇게 조합이 있다. 약속이 있다. 정보가 있다. 그 조합과 약속과 정보가 어디에 있다? 바로 화학 반응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지배해야 된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부피와 부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를 바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별표! 예제지만 너무 좋습니다. 0도씨 1기압 딱 보는 순간 1몰은 얼마다? 22.49만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수소기체 그러면 H2입니다. 산소기체 O2고요. 완전히 반응해서 물이 생성될 때까지 H2O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니까 액체가 되겠죠? 주목. 지금 칠판을 아무리 봐도요. 뭐가 안 나와요? 화학식이 없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치사하게. 그쵸? 조건만 주고 한글로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H2 이 정도 쓸 수 있잖아요. 더하기 O2 반응물질 만들 수 있겠죠? 화살표 딱 해주시고요. H2 해주시는데 조심할 건 기체니까 여기다가 G 좀 앞에 쓸게요. H2, G 이렇게 여기도 G라고 써주시고요. 중요한 건 물이라고 했는데 몇 도씨야 지금? 0도씨니까 액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H가 몇 개? 2개. 여기 2개. O 몇 개야? O 2개죠.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2개니까 여기다가 2를 딱 쓰면 뭐 받는다? 노벨 화학상 받는다. 여기가 아니라 개수가 2가 되면서 수소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니까 2가 되고 2대 1대 2로 반응한다. 이 얘기죠. 한 번 더. 2대 1대 2.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적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10리터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반응 전에 10리터가 되겠습니다. 이때 완전히 다 반응했을 때 물이 생성되죠. 그때 필요한 산소는 얼마냐? 그러면은 산소하고 수소가 2대 1로 반응하니까 나는 얼마큼 필요하다? 5리터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답이 5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풀면서 5리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를.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계수 이용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요.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볼게요. 질량과 부피 관계. 어떤 느낌 들어요? 질량과 부피가 있으니까 왠지 빨리 몰수로 고쳐놔야 될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자, 프로페인이 있는데 C3H8 C3H8은요 12 곱하기 3에다가 1 곱하기 8이니까 분자량 얼마큼이에요? 44가 되겠네요. 근데 22g 있어요. 그럼 프로페인은 얼마 있는 거냐? 0.5몰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때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주목하세요. 계수의 비가 1대 3이죠. 그러면 몰수의 비도 1대 3 돼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0.5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1대 3인데 나는 지금 0.5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1.5만 나오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뭐예요? 1.5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큼이냐 이 말이죠. 1몰이 얼만큼이죠 여러분들? 0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22.4리터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11.2리터 0.1몰을 더해주면 33.6리터가 되겠다 해서 정답이 33.6리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죠 제가요? 일단 주어진 조건이 질량이면 빨리 몰수로 바꿔놓고 그 몰수를 바로 양적 관계로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산 칼륨을 가열하면 다음과 같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KClO3 이렇게 좀 어려운 건 주어져요. 고체고요. 고체고 기체가 되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산소 기체를 67.2리터 나 이런 거 놓치면 싫어요. 67.2리터는 몇 몰일까요? 몇 몰이에요? 3몰이죠. 3몰. 3몰을 얻기 위해서 KClO3의 질량은 얼만큼인가? 그럼 너도 2몰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몰 대 3몰의 반응이니까 결국 2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죠. 화학식량은 122.5가 바로 5g이 나온다면 1몰 곱하기 2하면 얼만큼이에요? 245가 되겠습니다. 245g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2대 3몰이니까 3몰이 나왔다. 넌 몇 몰이냐? 2몰이다. 근데 1몰이 얼마큼 나와 있죠. 이렇게 화학식량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자기의 질량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합성이죠. 광합성. 다음은 광합성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CO2하고 H2O가 만나서 이게 뭐예요? 포도당 나오고요. O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을 통해서요. 포도당이 90g 짠! 분자량이 얼마큼이에요? 180이거든요. 이제 외우세요. 써있지만 외우세요. 그러면 얘가 0.5몰이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0.5몰이 나오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큼이냐고요. 자, 그러면은 요 관계를 규명하는 거죠. 계수비 보세요. 이제 계수비 이제 외우세요, 여러분들. 누가 나왔다. 내가 지금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포도당.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CO2.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뭘 봐야 돼? 첫 번째 이제 계수를 봐야죠. 뭘 본다고요? 계수. 무조건 계수를 보시면서 6대 1로 반응하는구나. 근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0.5니까 너는 얼만큼이니? 난 3이야가 되겠죠. 문제가 뭐예요? 3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만큼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요. 0도씨 1기압에서 3몰에 해당하는 CO2의 부피는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얼마예요? 67.2리터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이제는 관계를 규명하는구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름이 양적 관계예요. 양적 관계. 그래서 처음에 조건을 줘요. 땅 주고 그 조건을 보면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너 몇 대 몇이니? 나 몇이야? 너 몇이겠지? 할 때 물어본 게 부피면 부피로, 질량이면 질량으로, 몰수면 몰수로 답해 주는 거. 그게 요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결국 블라블라블라 많은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반응식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와도 이 반응식을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 이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반응식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너무 어떻게 하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주목해 줄 거니까 그거 잘 보고, 제일 중요한 팁은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뭐 인강 보면서 선생님 뭐 후기 보니까 너무 고마운 말이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강의만 보면 만점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볼 때는 기분 좋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는 여러분들 사실은 뭐냐면요, 잊어버렸을까봐 혹은 예습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유난히 목소리가 올라간다 해서요, 이거 있잖아 막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 그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자다가도 그 딱 보고 아, 저 시험 문제구나 딱. 그죠? 1시간에 2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갑자기 막 빨간 펜을 긋고 막 데코레이션 막 이런 거 하고,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지? 예습을 통해서, 나랑 같이 예습 통해서 오늘 학교 갔을 때 내가 뭘 공부해야지?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딱 쓰는 순간, 아하, 개수 맞추시려고 하는구만. 딱. 그죠? 그래서 A의 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질량과 부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몰수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꾸고 그 다음에 B의 몰수를 확인해보고 B의 양을 계산한다.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양과 부피를 가지고, A의 양을 가지고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몰수로 환산하시고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개수 B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수 A하고 B를 가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몰수를 구하고, 이렇게. 여기가 아주 죄송합니다. 개수 B는 여기. 그래서 이거 구하고 개수 B를 가지고 B의 몰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환산해가지고 구한다. 결국 뭐가 필요해요? 핵심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 바로 2번이에요, 2번. 나는 여기를 핵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거 외워야지가 아니라 어찌됐건 주어진 걸 몰수로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적 관계를 통해서, 몰수를 통해서, 개수를 통해서, 혹은 부피의 비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의 몰수를 구하는 방식들을 잘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한 48분 동안 수업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결론이 뭐예요? 화학 반응식 쓰자. 반응식 쓰자. 첫 번째 결론. 그리고 개수 맞추자.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안 되면 몰로 계산한다. 마지막, 개수의 비는 몰수의 비, 몰수의 비는 부피의 비, 부피의 비는 분자수의 비. 이때 부피는 기체 1대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량의 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강의 마치고요.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문제풀이에서 자세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